안녕하세요. 법무법인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4조 원대의 김치 프리미엄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것은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문의의 요지는 이거죠. 나도 그걸 해도 되는지가 문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안을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나도 과연 그 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이제 처음에 은행에서 외국으로 돈을 보낼 때 은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업무방해죄, 그리고 돈을 외국에 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외국환관리법 위반, 그 다음 코인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보내서 그 코인을 가지고 이제 현금화하는 그때 이제 코인을 받았을 때 이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특검법이라 하죠. 이 위반의 문제가 됩니다. 즉 세 가지가 대부분 크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사안들을 해보면 특검법은 빠지고, 그 다음에 업무방해죄와 그 다음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만 기소된 사례도 있는데요. 여튼 그게 특검법이 추가되거나 안 들어가거나 빠지거나에 따라서 법적인 쟁점이 뭐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어떻게 그걸 싸워야 되는지를 지난 재판에서, 그 4조 원짜리 재판에서 1년 넘게 싸우면서 모든 방법에 대해서 다 법리적으로 검토를 끝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새롭게 뭘 한다고 했을 때는 업무방해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김프로가 하려면은 국내에서 돈을 해외로 보내고 해외에서 이제 코인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인을 다시 현금화 시켜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국내에서 돈을 외국으로 보낼 때 돈을 이렇게 외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돈을 직접 들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간 거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송금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돈을 외국으로 보낼 때 은행을 통해서 했을 경우가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이제 돈을 외국으로 보내게 되면은 은행 자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고, 은행이 돈이 외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외국환관리법 위반의 문제 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코인으로 받아서 들어왔을 때 이제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받게 됐을 때 이제 이걸 가지고 특검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외국으로 보낼 때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코인을 우리나라로 받아서 이걸 했을 때 그 특검법 사건은 외국환이나 특검법은 전부 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법리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건 돈을 외국에 보내는 방법입니다. 돈을 보내는 거, 특히 은행을 통해서 돈을 보내는 외국환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님께서 기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방어 가능한데,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돈을 보낼 때, 은행을 이용했을 때 은행이 입장에서 보면 이 돈을 보내는 송금이 정당한 목적, 즉 자신이 들은 것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처음부터 나 이 돈 외국에서 돈 보내서 외국에서 코인을 살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보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언론에서 중요시하는 거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내지는 특검법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거를 가지고 1년 넘게 싸우면서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서 입법 내부터 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서 외국에 돈을 보낼 때 그 외국환관리법 위반이나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법리적으로 지금 현재 기소 방법으로는 이것이 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은행에 대한 부분, 즉 돈을 내가 보낼 때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무방해죄의 성립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보내는 방식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은행을 끼고 하는지 아니면 돈을 직접 들고 나가는지, 그 돈을 들고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내지는 또 그게 해당되는 부분이 문제가 따로 될 수가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을 검토하는데 뭐 방법들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전부 다 합법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며, 특검법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무죄 받은 당사자 변호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업, 김치 프리미엄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게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4조 원짜리 사건에서 피고인 16명 중에 5명을 대행해서 거의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싸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안에 있어서 이제 다양한 법리 검토가 있었는데, 업무방해죄 부분은 법리적 검토가 아니라 사실관계적인 판단에 상당히 좌우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법리 검토뿐만이 아니라 증인 신청 등을 통해서 아주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냈기도 하죠. 하지만 같은 사건이 또 두 번은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업무방해죄 무죄를 받았으니까 나도 업무방해죄가 무죄다. 또는 내가 돈을 보내는 방식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분명히 큰 오산입니다. 외국으로 돈을 보낼 때의 업무방해죄 성립, 돈을 외국으로 보낸 그 자체가 외국관관리법 위반 부분, 코인을 받는 부분의 특근법, 이 세 가지 중에서 결과적으로 지금도 여전히 제일 불법 소지가 높고 위험성이 높은 것은 결국 업무방해죄인 것입니다.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 행위가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별마다 사안이 다르니까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법인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